명리학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냥 뭐 몇만 원 주고 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취직이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미 이것은 명리학이 아닙니다. 만약에 취업이 중요하다면 저는 어떤 직장에 가는 것이 적합할까요? 그리고 그런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걸 남한테 묻는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절대 여러분 자신만큼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냥 고객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변수가 여기에 개입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천재적인 역술가라고 한들 한 뭐 10분씩 보고 그 사람의 그 복잡한 인생에 대해서 마치 도사처럼 얘기해 준다는 것은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요, 마치 조선시대처럼 여러분들이 전부 명리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많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좀 많은데 명리학을 배우기 전하고 배우고 난 이후에 뭐가 결정적으로 달라졌나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참 인상적으로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가족을 미워한다는 게 정말 미워하는 사람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자기는 몰랐는데 내가 왜 저 사람과 사이가 나쁜지,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하는지,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됐더라고요. 그걸 아니까 이제는 보이는 거죠. 적어도 해결은 못하더라도 상처는 입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다 각자 자신만의 전략 기술론을 꾸릴 수 있는 여지를 명리학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신을 정하는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삼국지 위지편에 나오는 이 사자성어 억강부양, 지금 경기도 민선 7기 경기도의 또 도정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이건 뭐냐면 강한 힘은 억제하고 약한 힘은 북돋아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 중에서 오행 중에서 강한 오행은 억제하고 약한 오행은 북돋아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강한 힘만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일찍 가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강한 것은 그 힘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용신의 가장 핵심인 억강부약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몇 번을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용신은 요즘은 이제 명리학이 워낙 용신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딴 거는 안 보고 다 용신만 보고 대우만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위험합니다. 왜냐면 용신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고요. 그걸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나만의 실천 지침을 짜고 그걸 실제로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기 용신이다. 만약 지금 고3인데 모기 용신인데 성적이 자꾸 떨어져요. 근데 기신운이야. 그러면 기신운이니까 성적 떨어지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아니죠.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자기가 모기 용신은 목의 기운을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끌고 오느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목의 기운은 아침 일찍 해가 뜰 때에 굉장히 강하게 발휘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우울증을 고친 적이 있어요. 어떤 작가였는데요. 보통 작가들은 밤에 작업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TV 자고. 그래서 바꿔라. 성원석가는 너는 일찍 자고 푹 자고 해 뜨기 전에 일어났어. 그때부터 작업을 해보라.
그거 뭐 십몇 년을 한 게 그게 하루 종일 바뀌겠어요? 살고 싶으면 해야지 어떻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만을 바꿨을 뿐인데 사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부적을 써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어떤 기운이라도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는 길은 수없이 처방이 우리 가까이에 저비용으로 널려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하는데 돈 듭니까?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많은 어떤 그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한테 없는 기운을 나의 특수 관계인에게서 빌어오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왠지 난 가족 중에서 혹은 친구 중에서 쟤하고만 있으면 없던 힘이 나는 것 같다. 그 사람이 내 영신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걸 잘 살펴서 만약에 아이한테 필요한 기운이 내가 아니고 만약에 형이나 아버지라면 그들의 스킨십을 굉장히 이렇게 그 설계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듯이 이것은 굉장히 어떤 하나의 조직이나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그 가족이나 혹은 조직의 전체에 다 뭐랄까요, 그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궁합 이제 이거는 명리학에는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궁합이라는 이론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장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에 불과해요. 그러니 그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역술가가 부산에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보니까 이제 그분 이제 프로 제자들이 많아요. 프로 제자들이 하루는 이제 홈커밍 데이 때 스승님을 찾아와서 아니 저희들도 나가서 이렇게 그 상담을 해보니까 젊은 커플들이 궁합을 보러 마르는데 왜 저희한테 궁합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 스승님만 왜 독점하시면 그랬더니 없는 걸 어떻게 가르쳐 주냐? 그러면 어떻게 궁합 보는 사람 돌려보냈더니 아니 온 사람 왜 돌려보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했더니 대충 다 나쁘다고 해. 전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 말이. 아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좋을 리가 있어요. 처음에 잠깐이 좋겠지 잠깐. 그러니까 이미 궁합을 보러는 사임이 이미 끝난 거예요. 뭔가 의심이 든 거 아닙니까? 서로 좋아봐 뭐하러 그 궁합 보러 가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뭔가 문제가 이미 생겼어요. 그러면 대충 안 좋다 그러면 다 맞아 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궁합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 그래서 특히 어디서 위험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요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고라든지 그런 상을 가보면 꼭 어디 구석에서 그런 소리 나옵니다. 그거 봐라 내가 저기 너그 조카면이 내가 남편 잡아먹을 그 사주가 내가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때 내가 몇 번이라고 얘기했냐. 지훈이 다 해서 죽은데 왜 나머지 딸을 갖다 왜 살인자로 몰아요. 근데 정말로요 그런 상가집 가보세요. 어디 구석에서 꼭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근거도 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누가 누구를 잡아먹느니 뭐 시인종입니까? 예? 부부가 뭐 서로를 잡아먹게. 궁합이라는 없다. 다만 궁합은 없는 대신에 우리 아까 말한 인간관계는 있어요. 이걸 부부라고 보지 말고 굉장히 밀접한 동료이자 혈연 가족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조심해야 될 것,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서로가 경계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이들의 용신을 통해서 서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북돋아 줘야 될 것, 저 사람의 가능성을 챙겨줘야 될 것, 이런 것이지 뭐가 맞고 틀리고 이런 얘기들은 전부 다 속물적인 얘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명리학의 경우의 수는요 51만 8,400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특수관계인이 추가되는 순간 경우의 수는 무한대로 확장하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다양한 타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은 나의 적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먼저 알고 그리고 너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왜? 내가 너를 알아야만이 드디어 그때서 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되지 못한 나와 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풍요로운 물질에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삶은 불행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라도 추구합시다.